저는 장례식장의 유족들의 반응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신문들은 있잖아요. 보도하는 신문들은 검찰에 대한 막 항변 쫓아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도 막 쫓아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원망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갖다가 시켜놓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국정원이 좋아도 그냥 돌려보낼 정도로 격앙돼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가족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망하죠. 병정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든지 구인이라도 해놔야 된다고. 네.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저번에 국정원 직원도 마티즈 비슷하게 번개탄 켜놓고 뭐 예.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변호사. 그래서 예.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우리들과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유서도 없이 그냥 투신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곳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다고 하는 변호사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타살의 욕이 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 검사장 사망사건에 관계돼서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들려드릴게요.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여기 문장 끊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기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애들 보는 데서 집안 압수수색을 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수식어를 빼고 문장을 완성시켜보면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거예요. 문장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틀어서 이게 이제 검찰총장한테 이거를 쓴소리를 했다. 항변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검사하고 누군가 간에 여기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으면 검사가 정치권에 줄대고 정치검사가 되면 이렇게 이번 경우와 같이 잣대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검사들이 항변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검사는 정말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어요. 검사한테. 검사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고 누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을 때는 정치권에 줄대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법대로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월급도 줘가고. 그런데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섰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은 법대로 하는 게 검찰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나서 잘못을 한 겁니다. 검찰이. 친일파의 딜레마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아니 나라가 전체로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일본 밑에서 공무원한 게 죄냐.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 욕한답니까? 사실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박정희 밑에서 판사 이런 거 못하겠다고 그냥 변호사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쉴드를 아무리 쳐봐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쉴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법과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 국정원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때려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요. 맞습니다. 예.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쉽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빌미 삼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쪽에 반격이 빌미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검찰 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있으니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적인 검찰 조직일수록 하급 체제에서 수사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게 수사 외압으로 들어가면 윤석열이 죽고 문무일이 죽고 박상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데미지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발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민주정부의 생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정밀하게 한번 보면 하나 첫 번째 전병헌 정무수석.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했잖아요. 그 게임 캐릭터로 분장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네. e스포츠협회 회장이어서 근데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 여명숙 그 양반이 또 게임 농단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검찰이 갑자기 이분 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는데 롯데홈쇼핑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현역으로 있을 때 롯데홈쇼핑 제휴과건과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 있었다. 근데 게임스포츠협회 관련한 그 협찬 비슷한 걸 해줬는데 그게 롯데 홈쇼핑에서 해준 건데 그거 돈을 일부는 따로 받고 공금을 뭐 유용했다. 그런데 이게 전병헌 정무수석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걸었거든요.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치자금 그리고 이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뇌물 성격의 후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선 의원들은 정말 히스테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예민합니다. 단돈 만원, 10원, 1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기업의 직원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누군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도 확인해서 순수한 후원인지 안 그러면 어떤 의도가 섞여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증을 하거든요. 그거는 수석보좌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 정치자금법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낸 사람 그리고 받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e스포츠협회의 회장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장이 직접 어떤 이런 뇌물 커넥션에 자기 판단을 개입시켜서 받았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보좌관들이 그 당시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던 그 당시에 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만약에 퇴직한 이후에 그 보좌관들이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서 했다는 의혹은 가능해요. 검찰이 밝힐 테지만. 의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병헌 의원이 e스포츠협회장을 사퇴한 게 2014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는 건 2015년 7월이에요.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에 후원한 3억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5월에 다시 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았고 2017년 5월에 다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바보는 아니고 어떤 스포츠협회 같은 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재직하고 이러면요. 자기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요 요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협회장을 안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이나 조중동의 시각은 이제 이게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심정을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또 청와대 인물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그게 탁현민 행정관이에요. 그 유세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이 어딘가에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한 명씩 신호를 깨면 선관위 직원 한 2명은 있어요. 기소하고 이러는 것도 건이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검찰 일부에서는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약간 의심의 노출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건 탁현민 행정관이 그 당시 실수를 한 거 맞아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럼 기소가 되면 이거는 아마 검찰이 약식 기소 형태로 해서 뭐 한 2, 30만 원 벌금 정도로 끝날 상황이고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정말 경미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경미하고요. 피선거권도 박살시키면 되겠네요. 아니 무슨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그때 기억들 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프리오의 약속을 지켰는데 예.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행사에서는 투표 동료 운동을 그렇죠. 했는데 예. 투표 동료 운동은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문재인 찍어라 뭐 홍준표 찍어라 안철 찍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예. 육성이 담긴 선거 홍보 음원을 그 행사에서 틀어버렸다 뭐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건데. 공소시효 사흘 전에 불구속 기소한 거라고 하죠. 서둘러서 한 것 같고요.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은 그냥 우리가 선거하다 보면 흔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미미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침소봉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일하는 선관위가 현장 수개표 같이 그 쉬운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그러네요. 거는? 주댕이로만 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것 점으로 미뤄봤을 때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라고 해도 결국 그걸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뭔가 좀 앙심을 품는 게 세력이 있지 않냐 하는데 솔직히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아무리 상명하복이라고 해도 이를테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검찰의 당면 과제가 뭐냐면은 공수처잖아요. 네.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띄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만든 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혁의 동력을 1년, 2년 동안만 약화시켜 놓으면 공수 안 만들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면 마구 흔들어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찰 조직이 안 들어가 봐서 우리가 지금 사법고시 합격 다시 해가지고 검찰 생활을 해본 뒤에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박 상식선에서는 좀 뭔가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가 서로 간 논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전국에 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처음에 초임 검사 시절부터 지방 순환 근무를 하면서 2,000명 정도 되는 인맥이 다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건너도. 그래서 줄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라인이다, 어느 쪽 줄이다, 누구하고 더 친하다 하는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 개혁 작업이 진행될 때 개혁에 같이 동참하는 그룹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그룹이 또 따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그 어느 그룹에서는 이 버티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실 검찰들의 그 경향을 보면 저는 이 전병헌 수석하고 탁현민 행정관 건, 이 두 건을 보고는 저는 이걸 느꼈어요. 뭐냐면 이게 기소 시점과 수사 시점과 수사 착수한 시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전병헌 수석 건은요. 전병헌 수석을 보고 이게 인지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부터 수사가 들어간 거냐면 박근혜 시절을 캐기 위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엮여 나온 거예요. 이 첩보가 엮여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롯데그룹 관련해서 그렇죠. 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 탁현민 행정관 건은 뭐 이거는 선관위 고발건인 거고 당연히 이거는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 이건 검사가 진짜 이건 돌 맞아 죽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 입장에서 이거는 윤석열 지검장이나 문무일 검찰총장 아니라 그분들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기소를 해야 돼요. 이건 법대로 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그 단정적인 표현은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을 다 기소하지는 않잖아요. 경미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배짱 좋게, 그러니까 이게 좋게 바라보면 이건 이런 시각도 가능해요. 다시 민주정부가 왔구나.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저 있으면 기소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의도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모론은 뭐냐면은 검찰과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이간질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시작 촉발된 건데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지금 어떤 이간질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일 보도에서 일주일 새 국정원 직원이어 검사까지 검찰 내부 정권 하명 수사 탓 국정과제 1호 내세우자 중앙지검 검사 247명 중 64명 적폐 수사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불만 터진 검찰,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가 검찰 내부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문무일 입장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문무일이 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좀 뜨뜻미지근했던 부분에 저는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개혁을 위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 개혁에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검찰 구성원들의 일단 신망이 두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래서 문무일이 그 발언 일리는 없는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일부가 자기들 망에다가 불만 터뜨리는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뭐 어차피 이명박근혜 때 요직에 있었거나 뭔가 나쁜 짓 했던 놈들이 지금 다 조사 대상이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 검사들로 보면 제가 숫자로는 미미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냥 분류구지하자 그러면 카테고리의 정치 검사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목소리를 내가면서 뭔가 어떤 판을 흔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고 그냥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신임이고 대통령도 신임이에요. 그 사는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일단 딱 따먹기 좋은 갈라치기 프레임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 발족이 사실은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검찰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생겨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정부를 표적 수사를 하고 어떤 판을 만들어간다. 이건 좀 과도한 음모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공수처가 생겼을 때 검찰 조직 전체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과한 음모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사 상황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수사의 추이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사가 그리고 기소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떠들면서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검사는 정말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어요. 검사한테. 검사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고 누구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을 때는 정치권에 줄대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법대로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는 거거든요. 월급도 줘가고. 그런데 자신의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섰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은 법대로 하는 게 검찰이에요.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나서 잘못을 한 겁니다, 검찰이. 친일파의 딜레마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아니 나라가 전체로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일본 밑에서 공무원한 게 죄냐.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 욕한답니까? 사실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박정희 밑에서 판사 이런 거 못하겠다고 그냥 변호사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실드를 아무리 쳐봐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 저는 장례식장의 유족들의 반응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신문들은 있잖아요. 보도하는 신문들은 검찰에 대한 막 항변 쫓아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도 막 쫓아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원망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갖다가 시켜놓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국정원이 좋아도 그냥 돌려보낼 정도로 격앙돼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가족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망하죠. 병정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든지 구인이라도 해놔야 된다고. 네,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저번에 국정원 직원도 마티즈 비슷하게 번개탄 켜놓고 뭐 예.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변호사. 해서 예.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우리들과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유서도 없이 그냥 투신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곳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다고 하는 변호사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타살의 욕이 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 검사장 사망사건에 관계돼서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들려드릴게요.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여기 문장 끊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기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애들 보는 데서 집안 압수수색을 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수식어를 빼고 문장을 완성시켜보면 국정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사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이거예요. 문장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틀어서 이게 이제 검찰총장한테 이거를 쓴소리를 했다. 항변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검사하고 누군가 간에 여기에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갔으면 아, 검사가 정치권에 줄대고 정치검사가 되면 이렇게 이번 경우가 같이 작되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검사들이 항변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검사 때문에 쉴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법과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 국정원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때려치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쉽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빌미 삼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쪽에 반격이 빌미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검찰 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있으니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주적인 검찰 조직일수록 하급 체제에서 수사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게 수사 외압으로 들어가면 윤석열이 죽고 문무일이 죽고 박상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데미지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발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민주정부의 생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정밀하게 한번 보면 하나 첫 번째 전병헌 정무수석.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했잖아요. 그 게임 캐릭터로 분장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네. e스포츠협회 회장이어서 근데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 여명숙 그 양반이 또 게임 농단 세력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검찰이 갑자기 이분 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는데 롯데홈쇼핑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현역으로 있을 때 롯데홈쇼핑 제휴과건과 관련돼 있는 상임위에 있었다. 근데 게임스포츠협회 관련한 그 협찬 비슷한 걸 해줬는데 그게 롯데 홈쇼핑에서 해준 건데 그거 돈을 일부는 따로 받고 공금을 뭐 유용했다. 그런데 이게 전병헌 정무수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걸었거든요. 네,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치자금 그리고 이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뇌물 성격의 후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선 의원들은 정말 히스테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예민합니다. 단돈 만 원, 1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기업의 직원이 후원이 들어왔어요.